키우는 강아지가 말을 안 들으면 도와주세요. 누가 떠오르죠? 강혁 씨. 가게 창업을 했는데 손님이 안 와요. 누가 떠오르죠? 백종원 씨.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준비한 랭군의 내 집 마련 클래스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품성이 좋은 것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결국 흐름은 급지가 좋은 그 다음 구축으로 가요. 똑같은 11억이 있다 내가. 네. 그러면 밑에도 10억 5천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지만 11억 있으면 한 요거 살래.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 학교가 달라진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놓치는 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거 말고 또 딴 걸 또 찾아. 맞습니다. 3개, 4개, 5개 찾은 다음에 그걸 또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결론을 못 내. 맞아요. 선택지만 계속 늘어나.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 에피소드 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자가 오실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오실 때가 됐는데 말이죠. 이런 건 처음이죠. 네, 저 근데 뭐 내 집 마련 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뭐 크게 문제될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야, 그래도 그걸 떠나보낼 때 조금 마음이 조금 허했겠는데요? 이제 사전 점검을 하러 갔는데 너무 새 아파트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보는 생각도 했지만 네. 그래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네, 좀 빠르게 판매를 했습니다. 보내줬네요. 네, 한마디로. 잘 보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번 프로젝트에서 네. 어떤 걸 기대하시나요? 제일 고민인 게 네. 가지고 있는 돈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가장 고민인데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선택지에서 어떤 거를 잘 선택할 수 있을지 그거를 도움을 받고 싶어서 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많은 아파트 중에서 최고의 아파트를 추천해 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렇지만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제 가족들이랑 조금 편안한 곳에서, 그리고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네. 또 딸이랑 좀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곳이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족과 지내기에 양호한 입지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혹시 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5살이고요. 제일 귀여울 때. 네, 너무 이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정하다 보면 네. 조금 투자 가치가 높지만 네, 거주 환경은 불편한 입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어떤 곳은 그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선택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상관없지만 저희 가족이나 또 와이프나 딸을 생각하면 그래도 좀 환경이 좋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있습니다. 적게 오르더라도 조금 쾌적한 곳.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안 오르면 또 그렇잖아요. 그럼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실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조금 뭔가 트라이하거나 시도하신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올해 초에는 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잠시 이제 부동산 공부를 못했고 그 이후에 너무 갑자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원래 보고 있었던 단지랑 다르게 이제 네. 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꼭 제가 사고 싶은 거는 1억 정도가 모자라다 보니까 네. 그거를 떠나보내고 다음을 봐야 됐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도 굉장히 넓은데 네. 좀 내가 검토하는 내가 조금 사고 싶은 아파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아기가 이제 2년 뒤에 초등학교를 갈 거기 때문에 네. 학교가 근처에 좀 가까운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다음에 조금 너무 언덕이나 그런 곳은 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 거기 때문에 언덕적인 부분은 좀 배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단지가 커서 네. 커뮤니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애가 안에서 좀 놀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요 세상 기준을- 싱싱이라도 그냥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잡고 그래도 입지는 포기를 못 하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역 거리는 조금 생각해가지고 좀 골랐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 한 가지만 뽑으라면 뭘 뽑을 수 있을까요? 야, 이건 내가 양보 못해 이런 것도 있나요? 환경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라 하시면은 아기가 네, 조금 자유롭게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 부모가 되면 다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까지 바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공식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네. 내 집 마련을 할 때 우리가 1단계부터 시작해서 5단계까지 결정을 하나씩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항상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실거주를 내가 지금 바로 할 거냐 네. 아니면 좀 뒤에 해도 되느냐 이 결정이 저는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저는 좀 뒤에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네. 사실 아기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정도, 한 2년 정도 뒤에 입주 들어가서 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2년일 수도 있고 뭐 사실 뭐 3년이 돼도 크게 문제는 없는 그쵸. 거죠. 네네. 어찌 보면. 네네. 근데 제일 좋은 거 1학년 때부터 가는 게 제일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네. 뭐 4년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아,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사실 한번 이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다른 적이 있다가 네네네. 2학년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맞아요. 뭐 전화가 아닌 전화를 한번 했는데 그리고 나면 또 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한 번 그런- 정도는 네. 네,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좀 선택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보통 이제 대출을 어떻게 할지 이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실거주로 지금 당장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대출은 불필요하겠네요. 네. 당장은 불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들어갈 때는 네. 받을 생각입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금 미리 사두고 좀 네. 세를 줬다가 네네네. 그때 이제 세를 내보낼 때 그때 대출을 일으켜서 내보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거주 하면 사실 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긴 하니까 전세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쵸. 실입주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완전 무주택자네요. 네네네. 아, 보통 이것 때문에 선택이 어렵거든요. 네. 기존 주택을 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아니면 보유한 채로 어떻게 하나를 뭐 더 해둘지 네네.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또 안 팔려가지고 어려워하시는데 네. 그런 제약 조건은 전혀 없네요. 전혀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그 다음에 저도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검토하고 있는 아파트의 대략적인 이제 매매 금액대거든요. 네네. 거기에 따라 입지가 결정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매가를 조금 고려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밴드가 있을 거예요. 네, 뭐 네. 얼마에서 얼마 사이 뭐 정도일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저는 그래도 한 12억에서 예. 많게는 15억까지도 보고는 있습니다. 와 밴드가 넓네요. 네. 네. 왜냐면 뭐 가용화선 자금이 조금 유도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아파트를 샀을 때 전세를 두게 되면 네. 이제 아무래도 전세가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쵸. 지금 이제 서울의 전세가율이 평균적으로 뭐 반포 이런 데는 50%가 안 되기도 하고요. 아. 거기는 너무 비싼 동네니까 네네네. 좀 입지를 낮추더라도 그래도 한 55%에서 60%가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긴 해요. 지금 현재 시점에. 네네. 나중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용 자금이 있을 때 최대로 살 수 있는 매매가가 한 2.5배까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5억이 있으면 한 12억대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다. 네네네. 이게 이제 60%일 때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네네. 지금 가용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순수하게 가용할 수 있는 건 5억 정도 그 정도? 있습니다. 네. 12억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이상은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설문조사를 봤거든요. 네. 해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보다 금액을 혹시 큰 걸 얘기해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는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떤 분은 금액이 한 2억 상한밖에 없는데 살려고 하는 아파트는 막 10몇 억대예요. 아니 그걸로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한 번씩 놀래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제가 희망사항이고요. 클릭해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해주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나중에 또 가다 보면 포기할 건 좀 포기해야 되겠죠. 금액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대략적으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매수하려고 하는 금액도 뭐 조금 밴드가 있긴 하지만 네. 조금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항상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입지 매트릭스라는 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좀 뭐 너무 비싼 아파트는 제가 좀 뺐습니다. 네네네. 저기 막 30억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아파트는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조금 뺐고 이걸 보시면 이제 보는 방법을 보면 네. 제가 생각하는 입지 순서대로 아파트를 나열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네. 현재 매물 기준으로 얼마 하는지 매매가, 전세가, 투자금이 얼마 정도 하고 평당 네, 네, 가격이 네. 얼마 정도 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11억이 있다 내가 네. 그러면 밑에도 10억 5천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지만 11억 있으면 한 요거 살래.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살 수 있는데 왜 밑에 걸 왜 봐야 될까? 그쵸. 그런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입지 순서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돈이 16억 있으면 이거,
15억 5천 있으면 이거, 14억이면 이거. 굉장히 좋은 귀한 자료네요. 아, 그렇죠. 네.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쭉 금액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자료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감사합니다. 들었고요. 네. 시간 지나더라도 입지는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시세는 변할지언정 네, 네, 이 네. 순위는 잘 안 변할 거예요. 네, 제가 한 땀 한 땀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네, 네. 여기에 없는 아파트가 너무 많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꼭 이걸 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기준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 입지 이걸 살 수 있구나. 이거보단 이게 좋은 거였구나. 네, 헷갈리는 것들이 교통정리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막 강동구 나왔다가 뭐 성동구 나왔다가 마포 나왔다가 그러네요. 막 네네. 구가 넘나들면서 순위가 따라락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마치 대학교랑 과를 섞어가지고 쫙 줄 세워. 맞아요. 여기서 제가 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자료를. 아, 보면서 네. 내가 갖고 있는 가용자금으로 나는 어떤 것들을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이거는 현재 시세만 반영한 게 아니라 네. 이 아파트의 과거 10년 동안 입지를 비교해서 아, 계속 이 친구가 우위에 있었던 게 맞는지를 제가 확인 검증하고 순위를 매겨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 아파트도 살 수가 있네요. 이 금액으로. 이건 아예 못 산다고 생각했었던 건데. 그런가요? 네. 가끔씩 그럴 수 있죠. 네. 입지가 양호한 곳이 은근히 또 전세가가 높으면서 네네. 야, 이것도 살 수 있구나. 네. 여기 너무 좋죠. 그쵸. 인프라 너무 좋고 2호선 있고 진짜 끝장나죠. 네. 이거는 되게 좋다고만 생각했고, 사실 살 거라는 아예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거. 이걸 보다 보면 33평에서 24로 내려가게 해요. 사실상.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평당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급지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야, 어떤 거 선택하나 볼까요? 이걸 왜 보려고 하냐면 네. 이제 입지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살짝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 상도 더샵 1차 선택해 주셨네요. 네. 이거 왜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는 제가 한번 갔다 왔었는데, 네. 단지 안에가 되게 그 약간 리조트 같다고 해야 되나? 음. 그 언덕은 좀 있는데 그 안쪽에 들어가면 되게 쾌적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애기들이 노는 것도 많이 보고, 네. 단지가 너무 쾌적해 보여가지고, 이 정도면은 되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아파트입니다. 이게 상도동이잖아요. 네. 상도동에 초등학교가 여기 어디 있는지 알아요? 단지에서 가까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세요? 생각 안 해봤죠? 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상도동에는 고등학교가 아예 없어요. 그래요? 존재하지 않아요. 상도동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진짜요? 이분들의 수건 사업이에요. 이렇게 지금 옆에 그 숭실대학교도 있고 옆에 딱 많잖아요. 네네네네.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 동이 엄청 넓거든요, 또. 맞아, 엄청 큰. 커요, 동이 생각보다. 네네네. 근데 그곳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지금 난리예요. 이게 말이 되냐? 고등학교 만들어줘라 했는데 흑석에 고등학교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흑석은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숙제다. 그러니까 내 집 말을 할 때는 그런 걸 다 보셔야 돼요. 기운을 잘 느끼고 오신 것 같긴 해요. 네. 아파트로 딱 밀집돼 있고 네네.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여기서 그렇게 멀지도 않으면서 약간 오르막은 있지만 네.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서 사실 정말 괜찮죠. 네. 학군은 약할 수 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동작이 학군이 전반 높지가 못합니다. 학군 수준이, 학업 성취도가. 그래서 이제 회사 가까운 것들 선택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초등학교는 좀 괜찮나요? 그냥 뭐 초등학교는 이제 학업 성취도를 이렇게 따지지 않으니까 중학교부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 뽑은 게 중구 신당동 신당 KC 스위첸이네요. 네. 이거는 왜 뽑은 거예요? 혹시 아세요, 여기도? 여기는 직접 단지를 보지는 못했는데, 이 성동구에서 중구 넘어가는 쪽에 네. 또 그쪽에 있는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품은 팔아봤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중구 쪽에서 서울 중심이니까 네. 한번 가봐야지 하다가 가보진 못한 단지긴 하지만 중구라는 그 구를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생활권만 놓고 보면은 성동구 생활권이죠. 그쵸. 네네. 네. 뭐 맞아요. 금호동, 행당동 다 이제 그쪽 생활권인데 네네. 딱 거기서 끊기거든요. 지도로 봤을 때는 같은 동네 아니야 했는데 미세하게 쫙 잘려요. 그래서 미세하게 중구로 빠져버려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 학교가 달라진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신당동이 과연 학군이 좋을까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좋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뭐 성동구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 이제 행당동 쪽에 학군이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옥수동이나 이런 곳들보다 행당동이 구축 아파트긴 하지만 거기 이제 무학, 초, 중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네네. 선호되는 학교예요. 아, 학업 성취도 높고. 네, 그래서 그나마 금호동이나 이런 곳들은 학업 성취도가 좀 무난한데 중구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약해진다. 아, 근데 대신에 이게 상품성이 19년식이라서 네. 신축발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세대수가 너무 작기도 하고 네, 오르막이 네. 있고 그런 그쵸.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고민이 좀 되는 아파트이긴 합니다. 이름은 조금 좋아 보이고 연식 좀 좋아 보이고 네. 또 그 다음에 또 성동구 가깝고 하다 네. 보니까 그걸 탁 빠져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선택하더라도 정말 이 아파트의 장점 단점을 잘 알고 선택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아, 근데 다 좋다고만 생각하고 했는데 딱 보면 실질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단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 진실들을 우리가 알고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요. 네네네. 그 다음 하나 뽑은 게 동대문구네요. 네. 동대문구도 잘 아시는 곳 아니에요? 네, 동대문구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를 이쪽에 나와가지고 네,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야, 동대문구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네요. 네. 답심리 레미안 위브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네. 여기는 왜 선택하셨어요? 여기는 그래도 한 5번 이상 가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대단지고, 네. 뭐 학군도 나쁘지 않고, 단지도 되게 쾌적한 것 같고, 또 연식 대비 되게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주변에 뭐 사실 인프라가 많이 없긴 하지만 가까운데 이제 청량리도 있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살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단지이긴 합니다. 살려고 하는 이제 금액대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금액대가 명확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너무 아파트가 서열화가 돼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처음에 한 번 더 바로 잡는 게 어려운 거지 한번 잡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또 잘 아시는 이런 곳은 또 그냥 동그라미 안 쳤네요. 꽤 양호한 곳이긴 한데. 네. 사실 지금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 아파트는 아니어서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학군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름 뉴타운. 네. 여기 두 군데는 약간 좀 멀리 초등학교를 가야 맞아요. 되는 가고, 그래서 저는 6단지 쪽. 오, 좋죠. 네. 거기를 조금 보고 있긴 했었는데 좀 없어가지고. 육단지가 없나요? 네. 안 그러면 너무 많이 넣어야 되니까. 그쵸, 기름 그쵸, 아파트. 예.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요거 옆에 거를 봐도 됩니다. 네, 네. 이런 거였거든요. 너무 좋죠. 학교도 그렇고, 네, 역도 그렇고, 구축 중에서는 정말 무난한 입지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학업 성취도 자체가 기름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북권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이트 중에 리치고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학군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러면 초, 네네. 중, 고가 나와요. 네. 중학교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럼 중학교가 빡빡빡빡 뜰 거예요, 지도에. 네네. 그 지도를 탁 눌러 중학교를. 그 왼쪽에 뭐가 딱 뜨면서 성북구의 중학교 학군 정보 순위 보기가 있어요. 누르면 정확하게 내가 선택한 이 중학교가 한 해 졸업생들 중에서 몇 프로가 특목고를 진학하는지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제 그랬을 때 10% 미만인 곳과 10에서 20% 사이, 20에서 30% 사이는 클래스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기름은 성북구 내, 그러니까 이 강북 권역 내에서 네. 생각보다 높아요. 사실은 동대문구보다는 무조건 높아요. 동대문구가 학군이 정말 약해요. 동대문구가 비역세권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게 큰 단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같은 다른 다가구나 이런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파트 밀집도 면에서는 장점도 있다. 오르막은 약간 있지만 또 나름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보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네. 성북구랑 동대문구를 봤을 때 네.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가 좀 더 앞선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동대문구에서 역세권인 그 뭐 롯데라든지 네. 65층짜리 스카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아파트는 특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걸 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평당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매가가 비슷해요.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평균치 아파트를 더 다 갖고 와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비역세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학업 성취도를 보면 또 밀리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좀 더 일자리 위치 가깝지만 네. 교통 측면에서는 불편한 게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거의 동급이라고 봐요. 그래서 은평구도 그렇고 성북구도 그렇고 동대문구도 그렇고 강서구도 그렇고 비슷하다. 그다음에 강서구에서 마곡은 제외.
네. 하고 그렇죠, 그렇죠. 비슷하다. 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지 서열이 대충 정리될 것 같고 네. 사실은 그게 여기 적혀있다고 보면 돼요. 이메일을 가지고 좀 많은 것들을 좀 주고받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깊은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번 정리해오고 네. 또 저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주고 저는 최대한 근거 자료를 레포팅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 네네. 생각의 흐름대로 레포팅을 만들면서 탁 줄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보면은 제 생각대로 읽어 나갈 거예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이런 곳을 선택하시려고 하는구나. 네, 거기서 네, 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또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마음속의 탑스를 진짜 뽑는 거죠. 그게 되고 나면 이제 현장을 갈 거다. 왜냐면 현장 가서 한 번 더 브리핑을 들어야 이게 모든 게 매핑이 딱 되거든요. 연구님이랑 같이 가나요? 네. 네, 그렇죠. 너무 그래서 좋네요. 너무 많은 곳은 못 가겠지만 네. 최소한 3개 건장 정도는 가보려고 합니다. 네, 특징이 알겠습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쵸. 사실 저도 고민될 것 같아요. 저도 내 집 마련 한다고 하면 야 여기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여기는 이런 장단점인데 어디를 하지 너무 고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재테크는 거의 우리가 뽑는 게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해요. 거의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재테크 관점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실제 거주한다면 어디가 나을까? 그쵸. 실제 사람들이 어디를 좀 더 선호할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어떤 신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토지의 가치, 그 다음에 네네네. 그 변하지 않는 가치, 학군적인 면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구축이 되더라도 인기가 있을 입지는 과연 어딜까? 여기에 최대한 점수를 좀 더 주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네네. 상품성이 좋고 조금 안 좋으면 시대 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인기가 없어지는데 네. 얘는 계속 탄탄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점수를 1점 정도 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어디가 또 미래 호재가 있을지를 플러스 1점 정도 더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평당 금액이 올라갈수록 그 연평균 상승률이 높아요. 그 연평균 상승률은 결국 매매가 곱하기로 움직여요. 내가 그냥 10억에서 매년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업다운은 네네네네.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딱 때리면 결국 10%씩 올라가는 싸움이거든요. 이걸 낮추면 이거 8%, 7%, 6% 낮아지고요. 평당 2,000원짜리를 사면 연평균 수익률이 5에서 7%로 쫙 내려와요. 그럼 이게 1, 2년은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5년, 10년 보유하다 보면 격차가 더블 스코어로 나요. 그래서 자산 가치를 생각한다면 24평은 괜찮다. 빛을 계속 발하거든요. 분당처럼. 오래되더라도 얘가 재탄생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기대치가 막 계속 뿜뿜 되거든요. 근데 학군이 없는데 신축발이다? 시간 지나면 그냥 뭐 아무 그게 없는 거거든요. 준신축급 정도의 탑3랑 네. 입지를 올려서 구축인 네. 탑3랑 네. 해가지고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품성이 좋은 것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결국 흐름은 급지가 좋은 그 다음 구축으로 가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그 녀석을 못 살걸요. 그렇게 안 하면 용인 신축 아파트만 계속 생각하던 사람은 절대 분당을 사는 날이 안 와요. 근데 결국은 용인 신축을 사는 것보다 분당을 구축을 사는 게 낫거든요. 언제든 간에. 마찬가지로 서울 아파트도 똑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지역을 도출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입을 했을 때 좋은 아파트는 당연히 센터가 강남이거든요. 이쪽으로는 검토할 수 있는 단지가 없습니다. 벌어져 있다거나 그러면 밑에 걸 사는 게 현명하겠죠.